나니 한의사 김나니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가요, 잠이 중요해요. 왜? 늦게 자면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안 나와요. 보통 렙틴 호르몬요, 렘 수면 시간에 빠졌을 때, 특히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호르몬, 몸에 좋은 면역 호르몬 잘 때 다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을 늦게 자거나 불규칙적으로 자거나 잠을 자긴 자도 옅은 잠, 중간에 자주 깨고 잠들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뒤로 갈수록 살이 찌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짜증이 자주 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또 살까지 잘 빠지게, 결국 대사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렙틴 호르몬이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불규칙한 식습관이에요. 제때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찌지 않아요. 밥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거죠. 자, 특히 여자들 병원에 와서, 한의원에 와서요, 본인은 죽어도 많이 안 먹는다고 하세요. 나는 정말로 잘 안 먹어요.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면역 저하증,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 약물 중독, 그런 분들은요, 정말 제가 들어도 정말 적으라고 하거든요. 적어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 불쌍하죠. 병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근데 병이 없는데 본인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안 먹는데 살이 찐다, 병원에 가시라니까요. 그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균형 있는 식단을 가지고 영양가 있게 잘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대사력이 좋아지니까 살이 오히려 군살이 빠져요. 우리가요, 떡 송편 아시죠? 그거 하나 반 정도가 밥 한 공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본인은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식빵 칼로리 낮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바게트 칼로리 안 낮아요. 식빵, 바게트 같이 맛없는 빵도, 뭐 크림이나 뭐가 안 들어간 빵도요, 만들 때 보면 설탕, 소금, 버터 왕창 들어갑니다. 당연히 칼로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위장간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요. 오래 머무르면 오래 머무를수록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에서 내장 지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뱃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굶는 사람들은 보상 심리로요, 폭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은 사실 많이 안 드세요. 이제까지 안 드셨던 분들은 억지로 제 얘기를 듣고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점심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저녁을 많이 먹게 됩니다. 급하게 빨리 먹어요. 빨리 먹는 사람일수록 많이 먹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살이 더 잘 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심을 본인이 일하는 중간에라도 꼭 챙겨 드시고요, 저녁은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그건 이제 식단 조절 편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요, 또 나쁜 식습관이 있어요. 바로 물은 물이 돼 가짜 물들이 있어요. 커피, 술, 탄산음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왜? 우리 몸에는 수분이 70% 이상이에요. 자, 물이 있어야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죠.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 혈액도 물이죠. 호르몬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커피, 술, 그 다음에 탄산음료 같은 이뇨제를 먹게 되면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해져요. 나는 뭔가를 자꾸 입에 뭘 마시고 있어, 하루 종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냥 물이 아니라 커피나 술이나 탄산음료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체내 체수분 양이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래서 수분량은 어느 정도나 섭취를 해야 정상이냐, 정말 올바른 수분 섭취량이냐, 자기 몸에 곱하기 0.3을 곱해주세요. 만약에 60kg인 사람들은 638, 1.8리터를 마셔야 되고요. 70kg인 사람들은 2.1리터를 생각보다 많이 마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불규칙한 생리, 어혈, 그 다음에 임신, 출산, 특히 갱년기. 이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주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은요, 여성들의 임신, 출산이나 생리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방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갱년기에 생리가 끊기고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끊기거나 점점 줄면 남성형 비만, 복부 비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배란기나 생리 기간에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짜 식욕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 본인만의 방법을 하나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대화, 아니면 게임, 나가서 걷는 거, 산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그거를 시간을 가짜 식욕이 있을 때마다 물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이겨내시는 거를 터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밥 먹고 바로 눕는 행위. 잘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곰이죠, 곰. 겨울잠 자듯이 먹으면 바로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잘 걸리나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에 잘 생깁니다. 누우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로 내려보내서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킨 다음에 간에서 소화 효소를 받아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췌장과 그 다음에 소장에서 마무리 지방 소화를 시킨 다음에 대장으로 보내서 변으로 잘 보게, 밖으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정직하게 나와줘야 되죠. 변을 봤는데 시원하지 않고 가스가 맨날 차고, 그리고 항상 배가 불러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눕거나 안 좋은 자세, 너무 움직임이 없나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약간의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뭘 하세요. 조금 걸으시거나 서가지고 뭘 하시거나 차라리 게임이라도 하세요. 근데 그냥 눕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위산들이, 소화액들이 바로 눕게 되면요, 음식물과 함께 타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돼서 목이 찌릿찌릿 아프거나 가슴이 타거나 목이 항상 늘 가래가 드글드글 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동시에 위에 음식물을 너무 오랫동안 담아놓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성 변비, 그리고 복부 팽만증, 가스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뱃살이 많이 찝니다. 그만큼 장에 미생물 중에 우리 몸의 장 속엔요, 좋은 유익균도 있고요,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비율이 항상 7:3, 8:2여야 돼요. 근데 가스가 잘 차고 변을 봐도 제대로 못 보고 시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몸에 좋은 유익균보다 유해균, 나쁜 세균들이, 대장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장 청소, 장 해독 관리를 먼저 하고 다이어트 시기나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